시체 썩는 냄새! 세진이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손가락은 도장 찍는 용도 말고는 쓸모 없잖아요? 어서 찍으세요.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요양원 밥값이라도 내죠. 며느리 세진이 제 얼굴에 소독약을 마구 뿌렸습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자극적인 냄새. 하지만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세무사 박성훈이 인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제 오른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르신, 협조하시죠? 시간 없어요! 저는 휠체어 위에서 멍한 표정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진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 임용장이었습니다. 세진은 그걸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두 끝으로 천천히 밟았습니다. 그리고 문질렀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라도 닦아내듯이요. 제 38년의 명예가 며느리의 구두 밑에서 걸레처럼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게 걸레로는 딱이네. 박세무사님, 빨리 챙겨서 나가요. 성훈이 제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지니기듯 찍어 300억 재산 포기각서 위에 강제로 눌러박았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제 아들 민준이의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두 악마는 끝내 몰랐습니다. 제 낡은 수첩에 꽂혀있던 작은 볼펜 하나가 그 순간까지도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가정법원 판사 한은숙, 저는 왜 스스로를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5년 동안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에게 피눈물 나는 판결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 됐어. 300억 재산 포기 각서는 완벽하게 끝났어. 그가 웃었습니다. 세진아, 축하해. 박성우는 제 지장이 찍힌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 넘기더니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세진이 제 손을 잡고 실크 스카프로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닦아내듯이. 어우, 징그러워. 세진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 300억이면 나도 성훈 오빠도 날개를 다는 거죠. 안 그래, 오빠? 세진이 제 뺨을 툭툭 치며 웃던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박성훈이 무심코 화면을 위로 향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그 빛을 스쳤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인천공항 K2082편 한미래 입국 확정. 미래였습니다. 제 딸 한미래. 그녀의 입국 일정이 박성훈의 휴대폰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모릅니다. 제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세진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사이 저는 옆에 놓인 우유컵 바닥을 손톱으로 천천히 긁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요양보호사 김 씨와 미리 약속해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컵을 아주 조금 김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김 씨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게 판은 이미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가방을 챙기며 세진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진섭이 공증 끝냈대. 내일 땅 매각 서류만 마무리되면 바로 출국이야. 세진이 제 입술에 묻은 침을 닦아주는 척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5년치 의료 기록도 이미 오빠가 완벽하게 세팅해뒀잖아. 이 노인네가 제정신이었다고 믿을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
그들은 제 코앞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관계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팀이었습니다. 말은 짧았고 움직임은 익숙했습니다. 창밖 화단에서 고양이 순덕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진을 향해 날카롭게 하악질을 했습니다. 순덕이는 세진이 올 때마다 늘 등을 세웠습니다. 세진이 신경질적으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알약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먹어야 안 아파요. 자, 아 하세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알약이 혀 위에 올라왔습니다. 세진이 뒤돌아서는 순간 저는 혀 근육을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알약을 혀 밑 깊숙한 어금니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5년 동안 제 혀 밑은 늘 약이 쓴맛으로 아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 손목을 짚는 척, 맥을 확인하는 척 손을 덮었습니다. 세진 씨, 오늘은 약 조금만 드리죠. 혈압이 좀 떨어졌네요. 세진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약통을 닫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몸을 굳혔습니다. 새벽 2시, 요양원 복도는 발소리조차 멎는 시간입니다. 제가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하지만 그때가 바로 판사하는 숙이 부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조용히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닿은 발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아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깊숙한 틈, 거기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8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천 개의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판결문이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저들의 대화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 코앞에서 나눈 말들과 박성훈과 세진이 제 재산을 털기 위해 주고받은 통화 내용, 그리고 요양보호사 김 씨가 몰래 건네준 서류 복사본들. 저는 그것들을 판결문 정리하듯 한 장 한 장 정리해 두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들 민준이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빈소 화장실에서 며느리 세진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를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이 수첩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수첩의 첫 장을 찢어 매트리스 밑에 깊숙이 다시 숨겼습니다. 세진은 제 전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80억짜리 땅, 그 욕심이 결국 그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제 아들 민준이가 죽기 전에 캐나다에 있는 딸 미래와 공동 명의로 남겨둔 마지막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진은 미래를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상태를 직접 보고 어쩔 수 없다. 그 말 한마디만 받아내면 끝이라고 믿었겠죠. 그게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9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미래가 요양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약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척 눈을 반쯤 감고 입가에 침을 흘린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세진은 미래 옆에서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미래야 봤지? 어머니, 5년째 저러고 계셔. 민준 오빠 가고 나서 정신을 아예 놓으셨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손을 쓸 수 없대.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직 검사한 미래. 그 떨림이 제 손등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세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박성훈과 80억 당 계약을 확정하러 간 겁니다. 그 순간 요양보호사 김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매트리스를 2번 두드렸습니다. 미래의 숨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미래야, 매트리스 밑을 봐. 거기에 다 있다. 미래가 침대를 들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5년 동안의 불법 자금 흐름, 위조된 인감증명서, 그리고 제가 매일 새벽에 기록해온 저들의 모든 범죄 일지.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툭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 딸 미래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딸 미래는 전직 검사답게 움직였습니다. 수첩을 발견한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물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만이 미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조용히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이 외출한 틈을 타 미래는 안방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요양원에 가둔 세진. 하지만 딸의 집요함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멈춰 선 곳은 서재 구석. 낡은 서랍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아 경첩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진에게 쓰레기통이자 전리품 보관함이었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미래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구형 핸드폰. 5년 전 제 아들 민준이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그해에 세진이 쓰던 핸드폰이었습니다. 세진은 핸드폰을 교체하면서도 이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초기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랍 속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보조 배터리를 꽂자 어둡던 화면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 미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숫자 6개를 눌렀습니다. 민준의 생일. 잠시 후 잠금이 풀렸습니다. 미래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폴더 안에는 음성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5년 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빠, 민준 씨 지금 출발했어. 브레이크 오일은 아까 내다 손봤으니까 걱정 마. 그냥 평소처럼 빗길 사고로 처리하면 돼. 죽어도 아무도 의심 안 해. 그 목소리는 틀림없는 며느리 오세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박성훈의 비열한 웃음소리. 호텔방에서 그 소리를 듣던 미래의 주먹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노린 사기극인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의 목숨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살인이었다니요. 5년 동안 눌러왔던 심장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미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 미래가 박성훈을 불러냈습니다. 박성훈은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빼돌려 구입한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미래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한 검사님, 어머니 인지장애 진단서 보셨죠?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가 쓴 겁니다.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도 서류상으로는 당신이 져요. 그냥 곱게 도장 찍고 상속 포기하시죠. 그게 당신도 그 노인네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휴대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진의 휴대폰,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5년 전 세진의 서늘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찰흙처럼 창백하게 변하며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미래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박성훈은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세무사님, 이 파일 이미 백업 서버로 올라갔어요. 지금 나가면 살인공모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말을 들으면 살 길은 열어드리죠. 선택하세요. 5년 전 살인공범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냥개입니까? 박성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미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얼굴에 땀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오만하던 목소리는 비굴한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검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전 시키는 대로 서류만 만졌을 뿐이에요. 오세진, 그 여자가 다 시킨 거라고요. 저는 살인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시키시는 건 뭐든 할게요. 박성훈의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세진조차 예상 못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사님, 오세진이 80억 땅만 팔리면 어르신을 요양원에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이미 다른 요양원과 얘기가 끝났다고요. 거기 가면 아무도 못 나오고 서서히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을 더 세게 먹일 계획이었다고요. 미래의 눈빛이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뺏는 것을 넘어 시어머니인 저를 영원히 입막음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세진은 이미 제 이름으로 된 23억 보험금까지 수령하기 위해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성훈의 입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진은 민준의 사고 보상금 5억 중 3억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호의처럼 보였던 돈. 하지만 그건 미끼였습니다. 남은 2억은 제가 횡령한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가족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성훈은 이진섭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자산가 노인들의 재산 340억 원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왔다는 사실도 실토했습니다. 저하는 숲 판사는 그들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가장 큰 사냥감, 80억 땅 계약이 끝나는 순간 저는 요양원에서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가 몰래 건네준 녹취 파일에서 박성훈의 자백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제 혀 밑에는 여전히 약의 쓴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제 아주 맑았습니다.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의 빈소에서 세진은 립스틱을 바르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소독약을 뿌리던 그 손. 냄새나는 시체.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장대비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제 오른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판결문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박성훈을 즉시 체포하는 대신 그를 미끼로 삼아 세진이 스스로
무덤을 파기할 판을 짰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80억 당 매각 계약을 위해 세진은 승리했다고 믿고 그 자리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전직 판사와 검사가 함께 설계한 재판장이 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의 자리. 저는 휠체어를 돌려 매트리스 밑에 낡은 수첩을 다시 한번 손으로 훑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들의 5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아주 차갑게 감상할 겁니다. 80억 경기도 땅 매각 계약일 아침.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 볼룸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는 국내 최대 건설사인 한양건설의 강 회장과 법무팀 임원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세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건 채 마치 성진재단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땅은 남편과 신의 공동명의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어머니께서 성진재단의 법인권을 쥐고 계시고 인지 능력이 위중하신 상황이라 제가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 서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의 한미래에 위임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진이 가짜 위임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박성훈 세무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브로커 이진섭은 공증인 자격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오른손. 저는 그 연기를 5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진이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제 엄지손가락을 잡고 붉은 인주에 짓이기듯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그 계약 중단하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지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 사이로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하얀 가운을 입은 노신사와 검은 정장의 수사관들이 조용히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미래? 네가 여길 왜 와? 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세무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지장 찍으라고요. 그러나 박성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미래와 함께 들어온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성심병원 이사장인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한은숙 환자의 인지 기능은 현재 정상 범위이며 치매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약물 영향이 강하게 의심되며 기존의 치매 기록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그 옆에서 미래의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따라서 한은숙 씨에 대한 성년 후견 신청과 대리권 행사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세진이 제시한 위임장 역시 원인 무효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계약은 지금 이 시간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입니까? 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목을 억지로 끌어당기며 인주에 찍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5년간 떨리던 제 오른손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세진의 손을 역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세진, 이제 그 더러운 연기 치워라.
이제 끝내자. 그때 미래가 핸드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세진이 5년 전 사용하던 핸드폰. 버리지 못했던 그 핸드폰이었습니다. 미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은 오빠, 민준 씨, 지금 출발했어. 브레이크 오일은 내가 미리 손봤으니까 걱정 마. 사고로 처리하면 돼.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녹음 속 오세진의 서늘한 목소리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오세진 씨,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민준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세진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포렌식 분석 자료를 기자들 앞에 공개했습니다. 포렌식으로 원본 데이터와 대조한 조직 사기 입증 자료입니다. 연회장에 있던 기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오세진과 박성훈이 5년간 공모해버린 대규모 횡령과 문서 위조 내역입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한양건설은 이 시간부로 오세진과 성진재단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법무팀, 지금 즉시 이 사기꾼들 고소해. 수사관이 박성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갑이 그의 눈앞에서 반짝였습니다. 박성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진이 제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낮은 하악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래가 이동장에 담아온 고양이 순덕이가 세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오세진, 법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곳이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라. 연회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과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직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5년의 지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판결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8년 동안 입었던 무거운 법복 대신 편안한 면 셔츠를 입고 작은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를 짓누르던 약 기운도 요양원 골방의 눅눅한 정적도 이제는 먼 이야기입니다. 코끝에는 들꽃 향기가 스치고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젖은 흙냄새가 잔잔하게 퍼집니다. 법은 악인을 가둘 수는 있어도 5년 동안 가슴에 남은 상처까지 지워주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흙을 만집니다. 그토록 지켜내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 이제는 제 손으로 하나씩 다시 심어 나가려고 합니다. 엄마, 차 한잔 하실래요?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제 곁으로 돌아온 미래가 따뜻한 찻잔을 들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판결문을 쓰던 차가운 손 대신 이제는 딸의 따뜻한 손을 잡습니다. 제 발치에서는 순덕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드러운 털을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가끔 누군가는 제게 묻습니다.
5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원의 핀 백합을 바라봅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딘 뿌리만이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는 걸, 그 꽃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은숙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존엄을 짓밟으려 할 때 절대로 먼저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시련보다 강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지키고 싶은 존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그날, 미래의 책상 위로 또 하나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건 기록이었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미래의 표정이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